일단 삼각대를 쓰니까 확실히 요 제가 진짜 오프라인 수업이니까 요 프로젝터 보고 막 팔 이렇게 휘적휘적 하는 게 카메라에 잡히는 쪽은 확실히 장점이 될 것 같네요. 이전에는 저 사람 뭔가 저기서 지금 픽셀이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뭐를 가리키고 이거는 저거는 얘기를 하는 건지가 편집하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영상만 보고 그거를 공부를 하려면 다음번에는 아예 프로젝터를, 뭐 제 얼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 프로젝터를 카메라로 잡는 거에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일단 다양한 걸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는 목소리는 요 제 옷에 마이크를 부착해서 제가 어디 있는지랑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목소리는 담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정도 해두고,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얘기 잠깐 하고 리니어 레이아웃 위주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xml 파일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이 배치해 놓은 순서대로 자신의 영역 안에 뷰들을 위에서 아래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배치를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목표다, 순서대로 나오는 게 목표다, 막 톡방 목록 같은 게 막 지 맘대로 삐뚤빼뚤하면 그것도 안 이쁘잖아요. 예쁘게 딱 줄 맞춰서 차근차근 나열을 주는 게 예쁜 상황에서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적용을 하는 게 좀 더 간단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됐었습니다. 근데 단점은 간단하다 보니까 자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인데 이 버튼이랑 이 텍스트 뷰만 가로로 한 줄에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런 인간의 욕구가 있을 때는 여러분은 얼마든지 레이아웃도 뷰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를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 가로 버전이 되도록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마진 얘기하고 패딩 얘기했어요. 마진이랑 패딩 둘 다 그 뷰를 위한 영역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진 영역은 기본적으로 그 뷰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 버튼에 마진을 줬을 때랑 버튼에 패딩을 줬을 때랑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패딩 영역은 그 뷰의 영역이 맞아요. 그 뷰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영역도 맞고요. 그래서 패딩 영역은 클릭을 하면 그 뷰를 클릭한 거로 간주를 해줍니다. 반면 마진 영역은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버튼, 간단한 버튼이나 텍스트 뷰조차도 자신의 내용물이 존재한다는 걸 감지를 했습니다. 글자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내부 영역의 어느 곳에다가 보여줄 거냐를 여러분이 gravity라는 걸 써서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버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가운데에다가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 다 지정을 한 셈이죠. 그 다음에 텍스트 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영역의 좌상단에 부터 내용물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싫다, 뭐 그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도 쓸 수 있잖아요. 위 맞춤, 아래 맞춤, 가운데 맞춤 같은 거, 그런 거를 텍스트 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살펴본 게 방금 전까지 내용이고, 자 여기다가 스크롤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하면 대충 아까 1부, 2부 나눴었는데 1부가 끝이 나요. 그 다음에 2부가 석장이 남습니다. 그 석장의 마지막은 최종 목표를 합치고 앱을 하나 만드는 건데, 일단은 이 최종 목표만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냥 설명만 해놓고 이렇게 영상 2개 해서 업로드 해놓고,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 지금 과제 넘버 2 마감이 다음 주까지죠. 그렇게 해서 일단 복습 쫙 해놓고 다음 주에 이제 레이아웃 관련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최종 목표에 해당하는 거 그 2개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원래 하나 있었던 거랑 오늘 미루는 것까지 해서 2개를 같이 만들어 보고, 그게 성공했다 또는 그래요, 성공해도 여러분이 9주차에 시험 보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일단 다음 주는 시험 관련한 안내문 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구체적으로 다음 주 기준, 그 다음 주에 볼 거냐, 다다음 주에 볼 거냐를 같이 결정 짓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후반부 일정은 한 세트가 더 남아있어요. 액티비티라는 친구를 본격적으로 구경해보는 한 세트가 남아있고, 그게 지나면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우리가 큰 과제를 진행을 하고 16주차는 파워 휴강을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유 시간대가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의사결정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스크롤 기능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돋보기님을 다시 켤게요. 컴포넌트 트리를 한번 봅시다.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가 맨 위에 배치되어 있고 그 밑에 버튼 2개를 지금 깔아놨어요. 지금 버튼 2개를 추가로 깔았는데 화면 전체에서 한 이 정도, 한 25% 정도를 실질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맨 밑에 깔려있는 버튼 3겠죠 아마도. 자, 우리가 이제까지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새로운 뷰를 배치를 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익숙한 복붙을 여기서도 할 수가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맨 밑에 있는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눌렀다가 컨트롤 V를 연거푸 눌러보세요. 그래서 한 버튼 15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 했더니 뭐 좀 더 합시다. 20개까지 합시다. 가지고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 기준으로는 지금 14, 버튼 14까지는 제 크기대로 잘 나와요. 근데 버튼 15는 지금 요만큼 조그맣게 나옵니다. 잘렸어요. 그 다음 버튼 16, 17, 18, 19, 20은 아예 화면에 표시도 지금 안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버튼 15, 여러분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걔만 지금 느낌표가 지금 빨강색 느낌표, 오류가 지금 뜨는 것 같아요. 얘는 아마 지금 이 버튼의 내용물, 글자들을 보여주기에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작습니다. 이거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지금 아예 안 보이니까 뭐 신경도 못 쓰는 거고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지금 내용물을 자신의 영역 안에 다 보여주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영역은 걔가 포함되어 있는 constraint layout에 의해서 화면 전체까지밖에 지금 차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도까지 다 썼어요. 모자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크롤 뷰를 하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팔레트 보시면 컨테이너스, 레이아웃 밑에 컨테이너스라는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스피너란 게 있고 이 스피너 뭘까요? 그 여러분 아마 이거 그거겠죠? 그 예를 들어 연월을 선택할 때 딱 누르면 예를 들어 2022부터 쫙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슬로우 머신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 보여요. 아닐 수도 있고요. 리사이클러 뷰 휴지통인가 봐요. 스크롤 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스크롤 뷰는 세로 버전을 전제하는 것 같죠. 일반적으로 핸드폰 세로로 길게 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가로 버전 하고 싶어 할 때는 이걸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뷰, 페이저, 카드 뷰 막 이것저것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스크롤 뷰를 골라서 얘를 어디다가 추가를 할 거냐, 이 원래 있었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바로 포함되도록, 그래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랑 동급으로 가도록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크롤 뷰 보면 이걸 열어볼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 트리에서 열어보시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동봉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동봉되어 있는 건 과감하게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날려버리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원래 만들어 뒀었던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드래그를 해서 이 스크롤 뷰에 포함되도록 이런 느낌으로 컴포넌트 트리가 들어가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오류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어딘가에 오류가 있었는데 걔도 지금 느낌표로 노란색 느낌표로 바뀌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화면 보시면 자 저만 한번 눌러 볼게요. 14까지는 아까랑 동일한 위치예요. 15는 지금
얘 버튼의 크기는 요만큼입니다 하고 점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 그 밑에 깔려 있을 거예요. 17 그 밑에 깔려 있을 거예요.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지금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처음 딱 앱을 켰을 때는 화면에 안 보일 예정이지만 아무튼 버튼 15 밑에 버튼 16이 있습니다. 요만한 크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두고 지금 살짝 확인을 해볼게요. 이 스크롤 뷰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죠. 이 친구가 가로, 세로, 오른쪽, 아래 다 지정해 주시고요. 스크롤 뷰를 선택해서 걔는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친구니까 조건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근데 그냥 4개 클릭해서 넷 다 조건을 잡아주고 마진은 0으로 하고 그러면 화면 전체를 다 조건을 지정한 셈이죠. 그래서 위즈랑 하이트를 둘 다 매치 컨스트레인트가 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줍시다. 그러면 이 스크롤 뷰가 화면 전체를 다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스크롤 뷰의 내용물인 리니어 레이아웃을 화면 전체를 써서 우리한테 보여줄 예정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일단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스크롤은 실제로 터치를 해봐야 느낌이 올 테니까 에뮬레이터 미리 켜둘 걸 그랬어요. 일단 앱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디자인 화면에서 봤던 느낌대로 일단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얘 지금 정사각형이랍시고 나오고 헬로월드 위아래 기준으로 한가운데 잘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버튼들 지금 실제로 제 에뮬레이터 상으로는 11개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터치를 쓰시든 터치 안 되네요. 마우스를 쓰셔서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 함으로써 스크롤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앱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스크롤 바를 얍실하게 보여주죠. 음영 처리를 해서 보여주죠. 자, 여러분이 마우스를 쓰는 환경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거 생각해봐요. 마우스를 쓰는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여기서 드래그 한다고 해서 스크롤 시켜주지 않죠, 보통은. 물론 해주는 앱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스크롤 바를 별도의 영역을 투자를 해서 되게 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스크롤 바의 짙은 부분, 강조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여러분이 마치 터치 스크린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더 자유롭게 드래그 해가면서 스크롤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비하면 저 음영 처리되어 있는 스크롤 바가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도 되는 거죠. 물론 얘랑은 동작이 좀 다르긴 해요. 얘는 음영 처리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을 클릭을 할 때마다 거기에 조금씩 더 가까이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죠. 여기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대신에 이 굵은 이 부분처럼 드래그 하는 거 위주로 지금 설계되어 있고 드래그를 할 때마다 스크롤이 일어날 때마다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가상으로 음영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화면이 이 정도네요. 이 오른쪽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할 때마다 이렇게 회색으로 지금 살짝 맨 위입니다. 중간 정도 맨 아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스크롤 가능한 영역의 몇 % 정도 위치를 당신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저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스크롤 가능한 영역 상에서 이만큼이 몇 %를 차지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 음영 처리하는 거의 높이가 달라지도록 되어 있겠죠. 그거는 윈도우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죠. 이 음영 처리된 이 부분 자체 크기도 전체 높이에 따라 표현 가능한 높이에 따라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화면 전체가 우리가 지금 추가해 놓은 뷰들 전체가 다 스크롤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냐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그 안에 모든 뷰들을 몽땅 다 때려 넣어놨으니까요. 그죠?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이니 텍스트 뷰니 걔네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스크롤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뷰들이 다 보였다가 사라졌다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표가 지금 맨 위에 거가 제목 영역이에요. 그래서 스크롤을 해도 이 정사각형 버튼이랑 이 텍스트 뷰는 화면 위에 고정을 시켜 놓고 싶어요.
스크롤해도 이 밑에 있는 버튼들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 목표를 좀 더 구현하면 이 정사각형 버튼, 이 텍스트 뷰는 스크롤의 대상이 아니게 만들고 싶어요. 얘네들은 지금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더 이상 스크롤의 대상이 되지 않게 만들고 싶다. 라면 사실은 직관적인 방법을 쓸 수 있죠. 저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만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지 않도록 바깥으로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컴포넌트 트리로 돌아와서 지금은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스크롤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안에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바깥 치면서 이 스크롤 뷰의 바깥이 되도록, 그래서 직접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볼게요. 그러면 삐져나옵니다. 이렇게 삐져나오고, 그러면 지금 살짝 보면 지금 정사각형 버튼이 대충 화면 한가운데쯤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텍스트 뷰는 아예 지금 화면에서 가려져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런 느낌으로 불안불안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요 수평 버전,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꺼내놨고 이 친구가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스크롤 쭉 올리면 늘 봤던 그 UI가 보일 겁니다. 얘가 안 보인다 라면 다른 거를 살짝 눌렀다가 다시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누르면 그때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가로 기준 왼쪽이랑 오른쪽은 다 화면 왼쪽 오른쪽 기준으로 0만큼 차지하도록 하고, 이 친구의 세로 버전, 세로 조건은 어디 봅시다. 얘가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잡아두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위즈랑 레이아웃 하이트를, 위즈는 매치 컨스트레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하이트는 웹 컨텐트가 되도록 하면 화면 꼭대기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괜찮아요? 리니어 레이아웃 가로 버전 꺼냈어요. 걔는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컨스트레인트 조건을 지금 지정을 해둔 거예요. 적당히 플러스 누르면 화면 전체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위 조건을 부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가로로는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세로로는 그 내용물 표현할 만큼만 최소한도로 가지도록, 그렇게 했더니 화면 맨 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제까지 썼던 그 높이 그대로 가져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만한 영역은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과 스크롤 뷰가 둘 다 차지하는 영역이 돼버렸어요. 지금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물어보면 당연히 이 스크롤 뷰가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도록 잡혀있기 때문이겠죠. 이 친구의 윗면 조건을 이제 저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하단 기준으로 잡아주면 배치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잡혀 있는데, 그냥 쉽게 가신다면 이 친구의 위 마진을, 자, 지금은 스크롤 뷰를 눌러서 하고 있어요. 스크롤 뷰의 위 마진을 뭐 예를 들면 160 정도라고 엔터 치면 이런 느낌으로 적당히 디자인 화면에서 띄워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요 동그라미를 눌러서 리니어 레이아웃의 밑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면 이제 이 스크롤 뷰의 윗면 조건을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랫면에 일치시키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X 버튼 눌렀다 띄웠다 하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다면 임시로 마진을 지정해서 클릭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더 실행을 해 봅시다. 이번엔 빨리 뜨겠지.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느낌으로 지금 화면에 떴지만 스크롤은 이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버튼들 잔뜩 나열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만 스크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은 마치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카톡 채팅방 목록도 그렇죠. 위에 광고 같은 거 떠 있는 건 고정되어 있고
채팅방 목록 가운데 부분만 스크롤이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스크롤 뷰라는 친구 설명 정도 하면 일단 1부가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도 마치 텍스트 뷰처럼 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사실은 이 스크롤 뷰라는 친구는 심지어 레이아웃의 일종이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크롤 뷰에 다른 뷰를 포함을 시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우린 지금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뷰를 스크롤 뷰라는 레이아웃에 포함을 시키는 게 가능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간단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롤 뷰라는 친구는 리니어 레이아웃 이런 친구들이랑 다르게 일반적으로는 뷰를 하나만 포함을 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스크롤 할 거냐, 기에 하나만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친구의 목표로 하는 세로 높이 또는 가로 너비가 뭐냐에 따라서 스크롤 가능한 영역의 크기, 아까 스크롤 할 때 오른쪽에 이 음영을 얼마만큼 크게, 얼마만큼 넓게 보여줘야 되냐 같은 것들을 결정을 자동으로 내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스크롤 기능을 어떤 레이아웃, 어떤 뷰에 대해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레이아웃을 집어넣었잖아요. 스크롤 뷰에다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막 그림 같은 거 편집하는 앱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거는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도 되고 어느 정도 확대해 놨다 라면 그 그림의 다른 부분을 보기 시작하는 게 가능하죠. 걔는 세로 위아래뿐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위아래 다 가능하죠. 걔도 일종의 스크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만약에 스크롤 뷰를 쓴다면 걔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뷰 하나를 포함해서 가져가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스크롤 뷰를 왜 쓰냐? 언제 씁니까? 언제 스크롤을 해야 되는 상황, 스크롤 바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자, 사용자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의 액정 크기는 한도가 있잖아요. 하드웨어니까. 그 한도를 벗어난 정보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자신의 화면에 띄워가지고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스크롤 기능을 추가한다 보면 되죠. 그래서 하나의 화면 위에 이 화면 전체 영역을 초과하는 여러 뷰들을 띄워놓고 선택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스크롤 뷰를 도입을 해서 쓰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너무 이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1부가 끝이 나요. 지금 42분이 남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퇴근을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우리 유튜브로 박제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2부 본문까지 딱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늘 최종 목표만 다음 주로 미루는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뭐 궁금한 거 있나요? 특별히 없으시면 2부로 넘어가 봅시다. 슬라이드 살짝 구경해 보고 올게요. 자, 두 가지를 썼는데 한 가지를 더 써볼 겁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도입을 해볼 예정이에요. 일단 레이아웃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java 파일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죠? .xml 파일 그 디자인 화면에서 뭐 마진을 바꾸면 어떻게 되네, 버튼 많이 추가하니까 밑으로 들어가네, 오른하네, 스크롤 뷰를 쓰면 더 많은 버튼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거 스크롤해서 볼 수 있네 등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요 2부에서는 .java 파일, main activity .java에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뷰 인스턴스를 수동으로 만들어서 얘 텍스트는 뭐 해야지, 이건 해본 적 있죠. set 텍스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뷰, 이 버튼을 저 레이아웃에 포함을 시켜야지 까지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해야지 비로소 여러분이 새로 만든 버튼이 화면 위에 내가 지정한 바로 그 위치에 뜨게 되겠죠. 까지 해보는 게 2부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끝나고 직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 스크롤 마음에 듭니까? 왜요? 안 들어요? 왜 여쭤보냐면 이거를 지울 예정이에요. 이 통째로 딜리트를 눌러주세요. 안 쓸 겁니다. 이제 더는 없어요. 대신에 자, 이번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한번 써볼게요.
자, 팔레트의 레이아웃에 프레임, 발음 힘들다.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드래그해서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래에 배치를 해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맨 아래에다가 오른쪽에 붙일 때랑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붙일 때랑 파란색 줄이 다르죠.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네모 쳐져 있고 파란 줄이 그어져 있으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화면 위에 붙어 있는 랑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아까 그 스크롤 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리니어 레이아웃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을 다 차지하도록 조건을 걸도록 합시다. 그래서 대충 왼쪽이랑 오른쪽은 잘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까지 지정하고 위까지 지정하면 어느 정도 요만큼 네모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마진을 한 160 정도 잡고 그 다음에 다시금 파란색 화살표를 써서 클릭을 해서 이 친구가 잠깐만 나 지금 잘 한 거니? 잘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밑에 있는 constraints를 눌러보시면 얘가 지금 왼쪽이 어떻게 돼 있네, 오른쪽이 어떻게 돼 있네. 자,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니까요. 왼쪽은 이 친구 화면 전체 기준, 그 다음에 요 위 조건은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래 기준으로 잡혀 있다라고 보여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래 조건까지 다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위즈랑 레이아웃 하이트는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비로소 예쁘게 화면 남은 영역을 우리 새로 배치하고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이 다 차지하도록. 괜찮아요? 최종적으로 프레임 레이아웃은 왼쪽, 오른쪽, 위아래 조건 다 지정을 해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왼쪽, 오른쪽, 아래는 패런트 레이어, 화면 전체 기준이라고 간단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기준으로 0만큼, 그러니까 화면 전체를 다 쓰겠다예요. 그 다음에 위 조건만 화면 맨 위 기준이 아니라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래 기준으로 0만큼으로 잡아뒀어요. 근데 얘가 단순히 위에 있는 더하기 버튼 클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더하기 버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화면 위 기준으로 잡아줄 겁니다. 근데 그러면 화면 전체를 다 쓰겠다는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진을 적당히 제가 160 정도를 해두고 그러면 이 디자인 화면상에서 제가 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파란색 동그라미를 드래그 해가지고 옛날 방식대로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랫면에 붙도록 합니다. 거기까지 해도 여전히 디자인 화면은 맹탕으로 나올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크기를 쓰겠다라고. 원래 아마도 매치 패런트라고 적혀 있었을 텐데 그거 대신에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꿔서 넣어주셔야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최대 크기를 갖도록 디자인 화면에서도 예쁘게 네모가 보일 겁니다. 자,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좋아요. 조금 축소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현재 이런 느낌으로 이 프레임 레이아웃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지금 버튼 하나 살려놨잖아요. 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를 해볼 겁니다. 3번 클릭한다? 3개가 추가되겠죠? 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제 .java 파일을 우리가 다루기 시작할 거니까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한다 내지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를 한다 등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버튼이랑 이 프레임 레이아웃의 아이디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는 김에 버튼이랑 텍스트 뷰랑 프레임 레이아웃의 아이디를 한번 지정을 해놓고 .java 파일로 드디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 먼저 합시다. 그래서 버튼 선택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버튼의 아이디는 뭐 할까요? 뭐 시작 버튼 정도로 하죠. 오늘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는 뭐 얘는 진짜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TV까지만 적고 엔터를 칩시다. 오늘은 텍스트 뷰니까.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은 id를 레이아웃 정도까지만 적읍시다. 괜찮아요? 버튼이랑 텍스트 뷰랑 프레임 레이아웃이랑 의 id를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간만에 이제 컨트롤 탭해서 .java 파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좀 줄여도 되겠죠? 자, 우리 목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스타트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시점에 뭐 할 거냐?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를 먼저 적어야겠죠. 그래서 늘 적는 그 스타일로 적당히 이 onCreate 닫는 중괄호 밑에 엔터키를 좀 치신 다음에 늘 적던 그 스타일로 메서드 정의를 한번 적기 시작해 봅시다. public 적으시고 void 적으시고 bt underscore start 하고 onClick 하고 요 첫 번째 인수 형식은 뷰고요. 엔터 꼭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인수 이름은 v 정도로 하고 중괄호 닫고까지 하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 내용물을 실행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하는 자바 문장들을 우겨넣으면 되겠죠. 긴 한데 일단 이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연결부터 하고 옵시다. 자, 여러분 이 메서드 정의 잘 적어놨다면 다시 컨트롤 탭해서 .xml 파일로 가서 이 버튼 bt underscore start를 선택했을 때 이 친구의 common attribute에 onClick attribute를 방금 전 우리가 정의했던 그 메서드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가능하겠죠? 여기 지금 빨강색으로 그거 안 뜨나 확인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면 복습은 끝난 거예요, 지금. 저 시작 버튼 누르면 클릭하면 여기 있는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그죠?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언을 적어서 그 버튼을 예를 들면 bt underscore start라는 변수에다 담아놓고 나중에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거 생각해 봐요. find 해갖고 인스턴스 가져오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attribute 값을 갖도록 set text라든가 그런 거 쓰고 와 같은 실질적인 사용을 나중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어떤 edit 텍스트는 좀 그렇다. 뭐 할까요? 체크박스. 체크박스가 지금 체크돼 있냐 그렇지 않냐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박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일단 선언을 한 줄 적으면서 find 해오고 거기다가 isChecked메서드 호출하는 걸 나중에 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에도 결국은 똑같아요. 우리는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근데 그 프레임 레이아웃은 당연히 화면 위에 이미 있으니까 find를 해와야 돼요. 그걸 위한 선언을 일단 먼저 적어봅시다. 프레임 레이아웃 정도까지 적으면 자동 완성될 거예요. 엔터 치시고 레이아웃은 우리 늘 적는 find view by id 하면 되죠. 탭한 다음에 r.id. 저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이라고 해놨습니다. 엔터 치고 탭하고 세미콜론 하면 일단 레이아웃은 찾아왔어요. 어디다가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추가할 거냐는 일단 챙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뭘 추가할 거냐?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버튼 형식 이름으로 시작하는 선언을 적고 스타트를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을 자유롭게 bt는 자, 우리 이전에 이벤트 리스너 edit 텍스트에 새로운 리스너 인스턴스를 부착을 하기 위해서 new라는 친구를 써봤는데 여기서도 그걸 씁니다. 자, bt라는 변수에 뭘 담고 스타트 할 거냐? 새로 버튼 인스턴스 하나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이 bt에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따라서 new를 적고 띄어쓰기를 하시면 여기선 버튼이 예쁘게 자동 완성이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엔터를 쳐주세요. 네, 이 버튼이라는 친구를 새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괄호 안에 뭔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답정너로 합시다. 일단 this를 적고 또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컨텍스트가 this래요 지금. 자,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컨텍스트 콜론 해가지고 약간 음영 회색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키보드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 버튼 괄호 열고 닫고 마치 메서드 호출식 같이 생긴 거에 컨텍스트 자리에는 우리 this라는 걸 집어넣을 예정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키보드로 칠 필요 없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하고 탭하고 세미콜론 치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든 셈입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마치 어떤 뷰의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어트리뷰트를 지정할 거냐, 그 뷰를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셋 해갖고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텍스트로 올려놓을 수 있었죠. 프로그레스 올려놓을 수 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은 새로운 버튼 하나를 거기다 추가를 할 거예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뷰에다가 일단은 레이아웃에 추가를 할 거니까 레이아웃에 점을 찍고, 그리고 자, 셋 같은 경우는 원래 안녕하세요 적혀 있었던 걸 안녕하지 않으세요로 셋을 하면 안녕하지 않으세요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원래 뷰가 0개 들어 있었는데 내가 셋을 하면 1개가 되고 또 셋을 하면 2개가 되고 그런 느낌으로 동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셋이 아니라 add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뷰를 추가할 거예요. add view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골라주세요. add view 한 다음에 그러면 무슨 뷰를 추가할 거냐를 괄호 안에서 정할 수 있겠죠? 아까 만들었던 BT 버튼 인스턴스를 추가한다와 같이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트리뷰트 변경할 때랑 사실상 똑같죠, 지금? 하고 실행을 해보세요. 자, 프로그래밍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원하는 위치를 알 수 있고 거기다 뭘 집어넣는지를 내가 자바 코드로 적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다 준비되면 거기다 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막 그 두 가지가 다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성적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지금 사실 49라고 적혀 있는 걸 99라고 바꾸고 싶다. 99라는 숫자는 내가 손에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리 학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담으면 성공인데 그 우리 학교 데이터베이스를 파인드를 해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적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내 인트 변수 6개에다가 다음 주 로또 번호를 담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인트 변수 6개 선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다 담을 거냐는 얼마든지 정해도 됩니다. 아무 데나 해도 돼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하면 다음 주 로또 번호가 나오는 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집골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더 이상 저 강사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가 힘든 거지 방법 자체는 늘 똑같아요.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은. 어디다 뭘 담을 거냐예요. 아무튼 실행하시면 이제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대포할 만한 회색으로 지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회색으로 지금 나오고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고 좀 더 정밀하게는 프레임 레이아웃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고 얘는 버튼이 맞습니다. 둥둥둥 클릭이 돼요. 눈에 잘 안 띄긴 하지만 우린 지금 버튼 하나를 추가를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번 클릭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크기를 갖는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려는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짝 나오긴 했는데 요만큼은 지금 반투명으로 나오도록 해놨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껐다가 한번 하면 이런 느낌으로 가생이가 살짝 덜 회색 같은 느낌으로 반투명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불투명이에요. 불투명 회색입니다. 이 버튼을 여러 번 추가하면 그 반투명 영역이 겹쳐서 더 진한, 아예 지금 전 검은색 돼버렸어요. 이런 느낌으로. 자, 지금 새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기본적으로 그냥 생으로 버튼을 추가하면 프레임 레이아웃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걸로 간주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버튼이 지금 겹쳐져서 우리 눈에 지금 보인다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목표면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미안해요. 좀 더 이따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목표는 이 화면 전체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딱 내가 원하는 가로 세로 길이,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예쁜 버튼 하나를 추가를 하는 방법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당연하게도 어떤 뷰의 가로 세로 위치나 그 친구의 가로 세로 크기는 어트리뷰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전까지 .xml 파일에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건 걔네들 다 어트리뷰트로서 쓴다는 거예요. 이벤트 핸들러, 자바 코드 그런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버튼을 지금 이 코드 보세요. 버튼 새로운 인스턴스 만들어서 걔를 실질적으로 레이아웃에 추가하기 전 타이밍에 이 버튼의 가로 세로 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버튼이 곧 포함될 프레임 레이아웃에 왼쪽 기준 얼마, 위 기준 얼마, 위치를 기준으로 잡고 화면에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세팅을 해둔 상태에서 Add View를 하면 될 겁니다. 그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이 뷰를 이 레이아웃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 디테일을 지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선언 아래에 그 다음에 Add View, 실질적인 배치를 수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새로운 코드를 적을 예정이에요. 일단은 이건 같이 한번 쳐봅시다. 프레임 레이아웃을 먼저 치시고 형식 이름을 쳤어요. 그 다음에 점 찍으시면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레이아웃 파람스라는 형식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엔터키를 쳐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형식 변수 하나를 지금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파람스라는 이름을 자주 쓰나 봐요. 파람스라는 이름의 변수 선언을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파람스의 형식은 frame layout, layout 파람스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담고 스타트를 할 거냐는 하고 역시나 new 해서 하면 여긴 자동 완성 예쁘게 해줄 거예요. new 할 때는 보통은 예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랑 동일한 형식 적혀 있는 거 확인하고 엔터키를 치세요. 그 다음에 자 현재 목표를 뭘로 해볼까요? 이 친구의 가로 세로를 그 웹 컨텐트로 지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괄호 안에다가 일단은 보통은 XY 두 개를 넣을 수 있다라면 X를 먼저 넣는 편이죠. 가로 버전에 해당하는 조건을 먼저 적을 수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프레임 레이아웃 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레이아웃 파람스 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점을 찍으면 우리 그 .xml 파일에서 골라서 쓸 수 있었던 선택지가 나와요. 그래서 매치 페런트랑 웹 컨텐트 우리는 웹 컨텐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탭한 다음에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는 세로 버전 조건을 세로 조건은 어떻게 할 거냐인데 세로도 웹 컨텐트 하고 싶으니까 방금 적었던 이걸 복사해서 연거푸 한 번 더 적도록 할게요. 자, 엔터는 저만 칠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적어둔 셈입니다. 여기까지 잘 적어두시고 맨 뒤에 세미콜론 찍으면 선언이 끝이 나죠. 괜찮습니까? 뭔가 좀 뜬금없이 새로운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로는 최소고요. 세로는 최소로 부탁드려요. 로 세팅되어 있는 파람스라는 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배치를 수행하는 add view 호출식에서 bt를 그냥 생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다가 bt 뒤에 컴마를 찍고 params도 같이 집어넣어 주세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행하시면 버튼 클릭하면 적당한 크기의 아마도 기본 패딩이 지정되어 있는 것 같죠? 기본 패딩만 적용한 느낌의 적당한 크기의 조그만 버튼이 화면의 좌상단에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프레임 레이아웃의 좌상단에.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뷰를 추가를 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부여해 가면서 추가를 할 거냐를 디테일을 지정하기 위한 또 다른 인스턴스라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만든 버튼을요 이 세팅을 갖고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할 겁니다 라고 우리가 적어놓은 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금 얘는
좌상단에 보이고 있어요. 프레임 레이아웃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좌상단이 아니라 왼쪽 기준으로 얼마만큼, 위 기준으로 얼마만큼 같은 느낌으로 마진을 지정해서 애드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진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이제 뭐 써본 적 없는데 어떻게 퀴즈를 푸나요? 하고 점 찍으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레프트 마진 16만큼, 바람스, 탑 마진 16만큼 이런 식으로 새로 추가할 뷰에 마진을 파람스 점 해가지고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라이트 마진도 가능은 해요. 지금은 최소 크기니까 별로 의미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버튼이 지금 아무 글자도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버튼에다가 예를 들면 BT라는 이름을 적어 놓고 추가하려고 싶다라면 그때는 코드를 어떤 걸 적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거는 이거야말로 복습이죠. 그런 걸 하고 싶다라면 걔는 이제 이 BT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set 텍스트 해서 BT 같은 느낌으로 지정해 놓고 걔 저기다 배치할 거야. 디테일까지 잡아 놓고 add view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도 하고 조금 더 빠른 퇴근을 위해 잠깐 벌써 46분이야. 아, 우리 시간 빨리 가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대 되잖아요. 하루하루가 더 빨리 지나갑니다. 주말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요. 저는 지금 주말에 영상 편집하느라 시간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BT라는 텍스트가 왼쪽 16, 위 16만큼 떨어진 위치부터 해서 버튼이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만 프레임 레이아웃 설명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프레임 레이아웃 설명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뭐를 추가를 해볼 거냐면 자, 지금은 이 버튼 열심히 클릭해도 항상 동일한 위치에 새로운 버튼을 배치를 할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막 짙어지는 거 구경해 봤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버튼 클릭할 때마다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 중에 임의의 위치에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가 지금 어디에 위치할 거냐를 결정하는 건 마진이죠. 랩트 마진이랑 탑 마진입니다. 지금은 16, 16 고정시켜 놨어요. 리터럴을 적어놨기 때문에 항상 16, 16 떨어진 위치에 버튼의 좌상단이 위치하게 됩니다. 를 그렇지 않게 바꾸면 되겠죠. 예를 들면 랜덤 같은 느낌의 뭔가를 써서 0에서 뭐 얼마 사이와 같은 느낌으로 하면 레프트가 그때그때 다르게, 탑이 그때그때 다르게 결과적으로 이 버튼이 여기 생겼다 저기 생겼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살펴보는 것부터 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고 최종 목표 한번 해보고 정리하는 부분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당히 해피엔딩 있네요. 아까 몇 시 끝난다 물어본 친구 만족하십니까? 알았어요. 그래요. 자, 일단 이번 주는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프레임 레이아웃 설명도 다음 주로 미룰게요.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집에 가도록 합시다. 요즘 날씨 추우니까 잘 입고 다니시고요.